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천호입니다. 자, 2016년 1월 2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난주하고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일 텐데 아마 이번 주도 편성이 좀 만만치 않죠? 네, 일단 이번 주도 보니까 상당히 좀 쉬운 경주는 또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또 어려운 경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면 토요일날 경주가 좀 쉬웠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 경주 결과를 봤을 때는 좀 이변이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쉬운 레이스, 물론 뭐 묻혀서 가는 경주도 있겠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편성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부터 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인기마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서울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세영 기수를 어떻게 잘 판단하느냐. 과연 인기마일 때 우리가 버릴 수 있으면 배당으로 가는 거고, 좀 어느 정도 문세영 기수를 데리고 가면 일단은 배당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12월 나 11월에 문세영 기수가 좀 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 약간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 2주간 쉬고 나와서 이번 주에 아주 많은 마필을 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보다는 좀 후반부 쪽에 기수 컨디션이나 이런 건 좀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마필들이 이제 3세마에서 4세마 이렇게 가면서 부담 중량이 증가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마 이번 주에 어떤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마필의 능력보다는 우리가 마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뭐 능력은 되는데 부담 중량이 좀 높으니까 한번 쉬어가자, 이런 쪽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 주 경마가 조금은 더 혼전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는 지금 제주 경마는 지금 뭐 4경주인데 승부 경주 2개 해버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서울이 12경주이기 때문에 각각 저희가 서울을 2경주씩 승부 경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전천희 의원이 6경주하고 7경주를 이어서 하고, 저는 2경주하고 11경주 2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갑니다. 1000m 편성입니다. 총 12마리 출전이고요. 자, 뭐 이번 편성은 지금 1번마 피코타임이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순발력이나 근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강력한 어떤 인기를 몰아갈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지난주도 그렇고 유승환 기수가 상당히 그 연초인데 파이팅이 좀 넘쳤던 그런 어떤 기승수를 좀 보여줬어요. 뭐 그거 생각한다면 1번마는 그래도 뭐 다른 마필들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피코타임은 주행검사시 모습도 상당히 좋았던 이제 마필이 되겠고, 또 게이트 자체도 안쪽입니다. 그리고 훈련 때 보면 마필이 진짜 신마답지 않게 기존의 구마들하고 같이 훈련을 시켰는데 마필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전 적응력을 얼마만큼 잘 발휘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지만 무난하게 입상권에 도전해 줄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1번마 뭐 인기마가 되겠고, 자, 지금 포인마로서 이제 지난번에 좀 선행권에 도전을 했던 11번마 미래주역이 문세영 기수 카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뭐 강하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조교는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열심히 시켰던 것 같고요. 요 2마리가 아무래도 좀 인기를 몰아갈 것 같은데, 뭐 다른 마필 중에서도 보는 거 있습니까? 일단 뭐 1번, 8번, 11번 3마리가 강하게 팔리겠죠. 그 중에서 이제 1번, 11번 쪽으로 이제 대길마권이 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복병권 마필 중 한 마리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5번 퍼펙트 드림이란 마필이 되겠는데, 이 마필은 주행검사 때 분명한 것은 순발력을 보유한 모습을 보였는데, 데뷔전에서는 이 박현우 기수가 철저하게 안 갔습니다. 마방에 좀 승부 의지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다. 그렇지만 요 마필은 이번에 편성을 봤을 때는 들이댈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두권 충분히 모색해 본다면, 또 박현우 기수가 기습 선행을 나서가지고 배당을 터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5번 이 퍼펙트 드림 한번 배당권 마필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마방의 특성도 좀 배당을 좋아하는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경주입니다. 1200입니다. 이건 백마왕이 이제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토요경마의 첫 번째 제가 승부 경주인데 이 편성 자체가 지금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편성입니다. 우선 뭐 5번마 로얄 정상이나 그 다음에 8번마 속도신화 이런 마필들이 직전 경주에 어느 정도 뛰어줬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립니다만은 이 마필들이 보여준 전력 자체는 완벽하게 믿을 만한 그런 전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번마 성국강톨도 하체가 좀 점점 힘이 차는 그런 모습이고 뭐 이렇게 인기마들이 팔리긴 하지만은 이 마필들을 다 한번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병마에 출연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거기에 제가 사연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수가 최근에 주행심사 받을 때 너무나도 약간 좀 장난치는 그런 모습이 자꾸 지금 보였던 그런 마필이라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뭐 승부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일찍 한번 이경주 승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경주 1200입니다. 1번 마가 좀 유리한 편성이고 그 다음에 뭐 7번, 3번 이렇게 팔리겠죠? 뭐 1번, 7번이 깜빡이로 팔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마리 다 컴플리트 위너 같은 경우는 데뷔 전 외곽 타면서도 막판에 좋은 주폭을 이끌어냈고 7번 상하볼 강자 같은 경우는 출발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했지만 이번 주에 이제 플리토 뷰티풀 돈이라는 소속점 마필과 같이 훈련을 했는데 뷰티풀 돈이 이 7번 상하볼 강자보다는 현격하게 걸음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번, 7번 대길막권 쪽으로 좀 더 힘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배당이죠. 1번, 7번이 대길막권이 형성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아마 상당히 좀 저액 배당, 저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은 1번, 7번 두 마리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번마도 뭐 이제 이게 혈통이 별로 안 좋아요. 휘로웨이라서 지구력이 좀 부족한데 1300 뛰다가 뭐 1200 정도 나온 거 보면은 요것도 이제 부담 중에 늘었지만은 뭐 해보긴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하주 기수 기승을 했던 9번마 신기원도 따지고 보면 착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마필들이 가능권에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입니다. 제주는 토요일날 총 4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쭉 보니까 글쎄요 제주가 좀 이상해요. 연초라서 그런지 인기마들이 대부분 또 있는 그런 편성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10번마 선봉전설이 문성호 기수에서 김홍건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뭐 뛰어온 전력이나 최근에 뭐 특별 경주 좀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력상으로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근데 일단 뭐 보여준 전력을 봤을 때는 10번이 좀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3번 새벽바람을 좀 보고 싶습니다. 무서워서 이렇게 타가지고요. 예, 일단은 뭐 새벽바람 요마필이 지난번 이제 복귀전을 맞이해가지고 1000m를 뛰었는데 거리가 지금 800m입니다. 그리고 레이스 흐름이 이번 레이스 같은 경우가 빠른 마필들이 없죠. 지난번에는 바닥에 처박혀가지고 후미권 전개를 했다면 이번에는 중상위권 전개가 유력시되는 마필이 바로 3번 새벽바람 요 마필이고 거리 짧은 이점까지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느 쪽으로 이제 승부 걸리느냐 이것을 한번 잘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경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7번이 이제 김한철 조교사 마방에서 동반 출전합니다. 한 마리는 이제 이재용 기수 60kg고 한 마리는 심강선 기수인데 최근에 어떤 부산의 그 조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뒤로 지금 싸먹는 그런 쪽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액면상으로는 10번마가 능력상 우세하긴 하지만은 기수 교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3번마도 충분히 한번 뒤집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4경주 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두 마리가 또 팔릴 텐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편성 오늘 좀 잘 만났다. 2번 허니버터 니노나 6번 레이지 볼트 요 두 마리가 편성의 이점을 뭐 최대한 잘 살릴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 6번 레이지 볼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빠른 선행권 마필들이 없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번 경주는 6번이 경주 자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6번 레이즈 볼드 지난번에 첫 입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한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6번 마. 자, 뭐 2번 마도 이제 두 마리가 다 이글 카페의 부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그 익숙하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뛸 때 보니까 이글 카페 자마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 기본 맞벌이는 하는데 결정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뭐 6번, 2번 가능하겠고 예, 저는 좀 복병권에서 한번 3복 마필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4번 마 그러니까 보배 동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38조가 이제 작년 겨울에 조금 배당으로 쌓아먹고 지금 봄이 되면서 이제 1월로 넘어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교 강도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싸먹을지 몰라요. 38조는 뭐 갑자기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대가리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원준 기수지만은 최근에 좀 발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지 직선 걸음은 좀 있는 마필인 만큼 4번 마 배당권 마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주 삼경주 900m 편성입니다. 여기 또 3번 마가 또 강축으로 팔리죠? 예, 3번 으뜸 공신이 출전마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 최근 보면 선입으로 타면서 역습을 이제 감행했던 그러한 이제 모습이라면 이번에는 선행이 충분히 또 가능합니다. 선행까지도 욕심을 내면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용량 63kg 지난번에도 63kg를 짊어지고 마지막에 아주 여유있게 또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3번 으뜸 공신의 선전 가능성이 또다시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상으로 이제 10번 마가 좀 팔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지금 외곽이고 뭐 우승보다는 이착이 많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강마가 있는 편성에서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런 쪽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3번만은 인정을 하고 후차권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오경주 혼합사군 1000m 편성입니다. 자, 3번하고 1번 문세영과 박태종의 예, 또 이제 게임으로 이제 조금 팔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진영의 거인은 승분전이지만은 이번에 발주 연습도 좀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의지는 좀 보일 것 같고요. 이 시가이스는 어떻게 이번에 선행 갈 수 있나요? 어떻게 봤어요? 편성을 봤을 때는 뭐 선행은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이고 게이트 조건도 유리하고 훈련 때도 뭐 직전에 비해서는 한결 가벼워진 몸놀림을 보였기 때문에 1번 시가에이스 선행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쪽에서 또 보는 마필을 한 번씩 다른 쪽에 본다면 이 11번 와일드킹이 최근 들어서 조금 뭔가 좀 변화를 보였다가 지난번 경주에서는 초반에 출발하면서 타마필하고 좀 부딪혀가지고 뒤로 쭉 밀렸던 마필이 되겠는데 완전 뭐 경주 자체를 망쳤죠. 그리고 또 1400m 거리 처음 도전이었기 때문에 의지도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이제 못 보였기 때문에 이 11번 와일드킹 훈련 때 뭐 가천대왕이나 성읍강톨 이러한 마필과 훈련 때 보니까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왔다는 점에서 11번 와일드킹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1번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부산 제주 사경주 11마리 편성입니다. 여기는 약간 좀 혼전도가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네요. 1, 2경주는 약간 좀 인기마가 뭐 입상 여부를 떠나서 인기마가 좀 팔리는 경주였다면 여기는 좀 혼전인데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어요? 1번 무작전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요 마필이 지금 1400, 1600, 10m 중장거리를 뛰다가 이번에 이제 거리를 대폭 좀 줄여가지고 나왔는데 편성을 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닙니다. 능력마가 없죠. 그리고 또 게이트 조건도 안쪽이고 또 여기에 또 부담 중량 3kg 이점까지 또 안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뭐 그렇게 썩 뛰어난 걸음발은 못 보였지만
1번 이 무작전이란 마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1번만 무작전. 오늘 아주 힘이 좋았던 마필로 저도 먼저 한두 번 추천했는데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일단 3번만 마스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한 편성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런 편성은 과연 어떻게 조교를 하고 의지를 보이느냐 이런 쪽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이 3번만 마스터는 일단 전개상으로는 상당히 좀 이점이 있습니다. 뭐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2주 만에 뭐 출전하는 것 치고는 조교사의 어떤 상당한 어떤 그 강도 있는 어떤 조교과를 지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3번만 마스터 현장에서 한번 마필 상태 잘 체크를 하고 한번 저는 3번만 마스터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경주 1000m 편성입니다. 이거 전천의원의 승부경주죠? 네. 자, 이번 6경주는 일단 강축이 없는 그러한 편성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또 튈지 모르는 편성인데 능력 자체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고 거리가 또 1000m 가장 짧은 거리를 지금 여러 마필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쪽보다는 안쪽권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000m는 항상 스타트하고 나서 바로 또 이 곡선이기 때문에 바깥쪽 마필들은 순발력이 부족하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1000m 같은 경우는 또 능력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마필들 같은 경우는 안쪽이 굉장히 유리한데 제가 보는 마필은 딱 3두가 되겠습니다. 세 마필을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역시나 세 마필을 보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마필을 부동의 축마로 세워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뭐 세 마필을 또 3복숭식으로 또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축을 세워가지고 두 방으로 안전하게 한번 배팅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경주 전천의원의 승부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경주가 이제 제주 5경주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1700이죠? 네. 거리가 좀 들어있는데 액면상으로 보면은 이제 4번만 진취하고 5번만 신천둘째 이 두 마필이 최근에 뭐 강자들하고 계속 겨루면서 일단 진취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신천둘째는 여전히 그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2월 12일 날 제주 일마배에서 또 강하게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인기도만 인기였지 초구 배당판에 거의 없는 쪽으로 또 배당판이 써 있었어요. 이때 제 기억에 그만큼 마필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고 지난번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는데 과연 이번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뭐 이런 부분이 이번 경주에 가장 좀 관심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지금 4번, 5번이 뭐 두 마리가 저배당으로 팔리는데 요 마필 빼고 관심 마건. 일단은 6번 무등산맥 같은 경우는 편성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조금 더 앞선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 중 한두가 되겠습니다. 부담량이 뭐 증가된 부분은 있지만 6번이 무등산맥 기본적으로 발주가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빠른 녀석들이 없습니다. 선두권을 제압할 수 있는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진치 같은 경우는 또 바닥 추임하죠. 6번이 또 기습 선행을 때려가지고 앞장 때리면 충분히 한 바퀴 돌 수가 있다는 점에서 6번 무등산맥 선행 버티기 한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주가 지금 뭐 진치 추임마죠. 돌체도 후미권에서 무빙을 뜨는 그런 마필인데 상태 안 좋으면 또 못 올라오는 거니까 일단은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누가 선행을 가느냐 그 선행마를 아마 찾는 게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핸디캡 1200입니다. 이건 전천의원의 또 연속 승부죠? 네. 7경주 얘기를 해주시죠. 자, 일단 이번 7경주는 강축은 나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축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을 찾아내야 되는 경주가 되겠는데 14마필이 풀로 게이트를 채웠지만 강축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은 많아야 딱 2마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지난번 걸음발 충분히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고 다른 한 마필은 훈련 시에 컨디션 자체에 충분한 변화 그리고 지난번 복귀를 했을 때 이 마필이 이렇게까지도 마필 능력이 좋았나 할 정도로 깜짝 또 능력 발휘를 했던 마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충마와 붙여가지고 두 방을 때리는데 일단은 뭐
한방 쌍복까지 제가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 한 마리는 복병권에 있는 배당권 마필이 되겠습니다. 딱 두 방으로 압축을 해서 메인 승부 경주 한번 중후반부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경주 정천위원회 승부경주였고요. 그다음 8경주 1400입니다. 이번 경주 14마리가 한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개로 봐서 이제 유리한 마필이 있고 또 뭐 안정적인 어떤 그런 전력을 또 구가하는 그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약간의 좀 혼전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자, 우선 5번마 공룡이 뭐 리비어의 장아치고는 상당히 데뷔 초부터 뭐 데뷔 1, 2전은 못 뛰었습니다만 데뷔 3전부터 바로 그냥 치고 올라오면서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좀 늘어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사실 고범마 공룡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 뭐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안정적인 축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20조 마방이 그 휴장 전에 지난주인가요? 네. 지난주죠? 네. 인기만 팔리면 한 마리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휴장 때 뭐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다시 또 마방 재정비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5번만은 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5번만 인정을 하고 이제 후차권을 찾아야 되겠죠. 다른 마필들 뭐 한 마리 정도씩만 얘기를 하고 후차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뭐 공룡은 전개 자체가 상당히 또 잘 나오는 마필이 되겠는데, 후차권에서 저는 앞에 뛰는 마필 4번 성신 파트너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지난번에 외곽 선입으로 타면서도 마지막까지 끈기를 또 보였던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3번 명성제국도 비교적 빠르죠. 그렇지만 직전 데뷔보다 감량 충분히 받았다는 점에서 박현우 기수가 한번 야물딱지게 앞장 때린다면 한 바퀴 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아마 3번, 4번 쪽에 뭐 선행마의 가능성이 좀 보이는 그런 편성이고, 저는 그 14번마 손오공이 이제 조금 이제 관심입니다. 사실은 이 마필이 원래는 좀 약간 좀 끌리는 모습 때문에 항상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경주 때도 출발 자체는 뭐 바닥에서 있다가 중반에 한번 끌렸나 아니라 뭐 조금 제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외곽 올라쓰다가 막판에 뭐 걸음이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항상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그런 마필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를 봐서 14번마를 배당마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9경주입니다. 1400입니다. 자, 우선 이번 경주는 이제 4번마 바람의 왕자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승군전 치고는 조교량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의심을 좀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난 경주 뛴 거는 사실 워낙 뭐 하위꾼이긴 했지만은 여유가 많았던 그 파워풀한 그런 걸음이고 또 기수도 유승한 기수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번 경주, 혹시 모를 만약에 사태를 잘 어떻게 이번 경주에 준비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4번만은 지난번 복귀로 보면은 뭐 굉장히 좀 뛰어난 걸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뭐 지난번에 보니까 실전 경험이 없었던 마필인데 뭐 선행도 그렇게 시원하게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경합을 하면서 선행을 나갔고, 직선에서 아주 한 200m부터는 잡고 들어왔죠. 추진도 하지 않고 널널하게 잡고 들어왔는데 생각 외로 이 바람의 왕자가 상당히 좀 기대치를 마방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번 경주가 승군전에 1400m 거리가 늘어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4번 바람의 왕자는 한 번 더 안고 가야 된다. 대가리까지 놓고 한번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국산 마필 같으면 조금 그렇지만은 일단 이 마필들 자체가 지금 미국산 그런 마필이고 또 혈통 자체도 상당히 좀 괜찮은 혈통이에요. 그래서 4번만은 저도 사실은 이 조교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의심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인정하는 쪽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마필 중에서 뭐 보는 마필 얘기를 해보죠. 다른 마필들 중에서는 일단 뭐 6번이나 1번 매직탑, 3번 이 원더풀 룰러가 직전에 깜짝 추입으로 올라왔는데, 이 마필도 훈련 시 보니까 이제 자기 소속 중 마필이죠. 니엘텐이라는 이제 외산 2군 마필과 같이 훈련을 했는데 발걸음이
예사롭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또 만만치 않은 그러한 편성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뭐 그 복병만은 뭐 크게 보이는 게임은 아니고 네. 인기만 꼬는수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9번, 4번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 싸움이다. 그 중에 저희들은 믿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0경주 1700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2번만 아웃블라벤이 강축으로 좀 팔리는데 지금 지난번에 뛴 거 보면은 이제 뭐 바닥에 참고 있다가 외곽 무빙, 직선에서 탄력 뭐 다 좋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라서 일단 2번 마가 강축으로 팔리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이제 후차권은 조금 혼전입니다. 일단 8번 마 3봉은 공백이 좀 있어서 조교량도 좀 그렇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의심해볼 부분이 있고 뭐 볼트 사인도 이착 많고 뭐 인비액티브도 최근 두 번에 저는 뭐 껍데기 다 벗겼다고 좀 이렇게 좀 자꾸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혼전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관심만은 어떤 거예요? 일단 6번을 봐야 되나? 일단 뭐 6번 쪽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외곽의 11번 이 엄지 손가락이란 마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1월 달에 이혁 기수가 외곽을 감아가지고 선행을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는 이제 부담 중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초반부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직선에서도 눈치 보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자 11번 엄지손가락 물론 이제 1700m 최외곽 게이트가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을 맞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11번 엄지손가락은 지난번에 한번 참았기 때문에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지난주 이혁 기수가 그 99 터트려 그렇죠. 예 그것도 초반 스타트부터 잡고 오다가 막판에 이제 걸음 남겼다가 또 1700 딱 늘려가지고 선행을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았죠. 11번 엄지손가락 요 마필도 그러한 맥락의 마필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분명한 것은 안 같다. 그리고 또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11번 엄지손가락은 배당권 마필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갑자기 또 지난주 얘기를 해가지고 합격 열리죠 우리? 열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경주에 그게 승부경주였어요. 네. 놓고서 때렸는데 안 가졌다고 그래서 복귀에 이렇게 써놨는데 체중 빠져가지고 그거를 그 지난주 최고 배당이었죠 그게. 네. 좀 우리 팔 놓고서 다 승부 때렸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1번과 건파이터가 지금 사실은 마체가 좀 작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조교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져 있기 때문에 1번만을 좀 관심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1800입니다. 자 이거 백마왕이 메인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총 9마리 출전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7번 아름다운 동행이 지금 최고 부중을 받고 나왔습니다. 57.5kg인데 참 너무나도 부중을 좀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또 스페셜 조이도 최근에 뛴 거 보면은 장거리에서 입상은 없습니다. 이 마필이 좀 끄는 모습이라서 1400, 1700 정도가 적정거리인데 지금 1800 편성 봐서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고 뭐 최신 달러도 정평수 기수고 뭐 이게 아주 좀 생각하기 따라서는 좀 이상한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로 좀 가져가는데 요거는 그냥 편성으로 제가 승부합니다. 뭐 이게 마필이 이거 어떻게 뛴가 아니라 얘가 계속 못 들어올 때 야 얘는 조금 약한 편성에 나오면 되겠다 하고 기다렸던 마필인데 이번에 편성을 좀 잘 만났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를 강하게 한번 메인 승부로 배당으로 갑니다. 거의 인기도 거의 뭐 바닥권에 있는 마필 한번 편성으로 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갑니다. 마지막 경주 1400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 좀 혼전도가 있죠 이거? 예, 이것도 한 4마필, 한 3마필 정도가 팔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관심 마필 한 마리씩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죠. 이건 뭐 어려운 경주 자꾸 뭐 얘기해서는 좀 그런데 자 가장 뭐 좋게 보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에요? 7번 태양왕을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11월달 경주에서는 편성이 워낙에 센 편성을 맞이해가지고
선두권 마필 쫓아가다가 지쳐서 막판 퍼졌던 마필이 되겠고, 지난번 경주도 뭐 편성은 만만치 않았지만 거리 짧아진 이점을 최대한 잘 살려가지고 입상을 했죠. 부담량이 증가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7번 태양왕은 충분히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격 조건이나 또 페르비치 기수의 기승이라는 점에서 마방의 또 승부 의지가 강하게 걸렸다면 저는 7번 태양왕이 연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2번이나 3번 쪽에 좀 앞선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뭐 전개의 이점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제 8번만 럭키하트가 지난번에 아주 강하게 팔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때 라이언스타하고 2.0 최저 배당을 형성을 했었는데, 야, 요거를 제일 잘 나가를 못 잡는 거 보고, 야, 요거 좀 문제가 있는 바람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뭐 1400 나와서 직전보다는 조금 조건은 낫지 않느냐, 좀 이 정도 보고 있고요. 저도 뭐 그렇게 이번 경주에서 크게 뭐 기대치를 갖는 마필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은 7번마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현장에서 뭐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경주는 조금 앞 경주의 흐름이나 이런 걸 좀 보시고, 뭐 배당이 주로가 빠르면 좀 앞선에 가는 마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주로가 무거우면은 추임마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마지막 12경주를 좀 더 적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2경주 조금 어려운데 깔끔하게 정리는 못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 판단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월 9일 토요일경마 해설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자막에 나가는 승부경주 요거만큼은 여러분들 뭐 저희들의 ARS 번호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거 2경주씩만이라도 여러분들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경마 해설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